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론과 논증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토론과 논증 학습지 빈칸 왼쪽 부분은 저번 시간까지 해서 다 채웠고요. 오른쪽 문제 복습하시면서 개념 마지막으로 복습합니다. 여기 오른쪽 날개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첫 번째 땡땡은 논리적으로 자기 측의 주장이 타당함을 밝히는 말하기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뭐 들어가시면 돼요? 입론 들어가시면 되겠죠. 입론. 두 번째 넘어갑니다. 상대 측이 입론에서 내세운 주장과 이유, 근거를 반박하는 말하기를 여러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는 이 교차, 조사, 토론에서 시작하는 뭡니까? 교차신문. 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2번 교차신문 정리하시고요. 3번 논제는 뭐뭐 해야 한다겠죠? 뭐뭐 해야 한다 또는 뭐뭐이다처럼 여러분 뭐였어요? 긍정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 혹은 뭐뭐이다처럼 긍정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4번 주장에 이르게 된 원인과 조건을 여러분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까? 이유, 그쵸? 여기요, 여기가 이유 들어가면 되겠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보를 여러분 근거라고 부른다고 교과서에서 했었죠. 그쵸? 여기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5번 여러분 어떠한 토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하나의 논제를 두고 이 교차 신문을 통해 반박하는 이 토론 우리가 할 거죠. 여러분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여기 정리하시고요. 반대 신문식 6번 입론에서는 토론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여러분 뭘 정의해요? 용어를 정의하고 그 다음 뭐를요 여러분? 쟁점을 3, 4개 항목으로 제시해야 한다. 용어를 정의하고 쟁점을 제시하라 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2페이지 넘어가셔서 여기 보시면요. 이 논제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의 조건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찬성과 반대가 부딪히는 어떠한 쟁점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한 가지의 주장만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현재 상황을 뭔가 바꾸려는 이러한 의도가 있어야 하고요. 네 번째, 찬성편의 관점에서 긍정 문의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한쪽 편에만 유리한 표현이 사용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5가지의 조건 잘 알아두시고요. 넘어가셔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부분 보시면 아래의 논제가 조건에 맞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의 PC방 출입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 의문문으로 끝이 났네요. 아까 여기 부분 보시면은 뭐였어요? 찬성과 반대가 부딪히는 어떠한 쟁점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1번은 보시면 초등학생의 PC방 출입에 대한 생각이 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런 쟁점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긍정문도 아니죠. 이건 평서문으로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뭡니까? X가 돼야겠죠. 그쵸? 그리고 이 논제의학과 조건 중에서 몇 번이요? 1번에 가장 이유가 적절하게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봅니다. 휴대전화는 학습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자, 여러분, 이거 논제의 조건 어떤가요? 적절한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자, 여기 위에 또 보시면은 몇 가지의 주장만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의 주장만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보시면 학습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2가지의 지금 어떠한 뭐가 나와 있어요. 주장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학습에는 도움이 되되 스트레스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토론을 준비하는데 어떤 혼란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한 가지의 주장만 있어야 하는데 두 가지의 주장이 있으므로 2번에 해당하는 이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겠죠? 그 다음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는 현재의 상황을 바꾸려는 어떠한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유지해야 한다라고 논제가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상황을 바꾸는 그러한 논제가 아니겠죠. 유지하자, 지금처럼 똑같이 하자 이런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X, 이거는 3번의 조건에 적절하지 않은 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발 제한 실행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건 어때요? 말아야 한다? 안 되겠죠. 부정문이잖아요. 찬성편의 관점에서 긍정문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실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부정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것도 논제의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5번.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확대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거는 어때요? 보시면 이거는 찬성 측에만 유리한 어떠한 표현이잖아요.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한쪽 편에 유리한 표현이 사용되면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것도 X. 이거는 5번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논제의 조건만 봤을 때는 아 그래 논제는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지 라고 우리가 뭔가 이해한 것 같지만 이렇게 실제 논제들이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유를 따져보다 보면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논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우선 충분히 개념을 숙지하시고 방금 선생님처럼 이런 여러 가지의 논제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더 찾아보셔서 이 논제의 유형은 이런 논제의 조건과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연습하는 활동을 좀 해보시면 좋겠죠. 여기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 여기 뒤에 우리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 논제의 조건을 고려하여 논제 작성 연습하기를 여러분들 스스로 해볼 겁니다. 여기 여러분 논제 여기 토론 부분이랑 협상 단원까지 진도 다 나가고요. 여러분들의 진로랑 관련하셔가지고 어떤 논제를 하나 작성하고요. 이 논제에 대한 입론까지 작성하는 거 활동 각각 개별적으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1시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토론의 주제, 논제의 조건을 고려해서 논제 하나를 작성해 보시고요. 입론까지 작성하는 활동 할 거니까 미리미리 좀 어떤 진로에 어떤 논제를 설정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그래서 여러분 여기 논제 작성 연습하기랑 그 다음에 여기 그 뒤에 비어있는 빈칸 부분에 입론 쓰기 할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여기 여러분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하는가의 토론의 구성은 이 토론문을 좀 살펴보고 나야 제재, 논제, 쟁점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교과서로 넘어갑니다. 교과서 359쪽 봅니다. 여러분 359쪽이요? 359쪽을 보시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2명 대 2명으로 반대 신문을 했을 때 어떠한 진행 순서로 토론이 되는지 이 표를 통해서 이 진행 순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이 표의 진행 순서를 잘 생각하시면서 360쪽 토론문에서 이 순서대로 입론, 교차신문, 반론, 그리고 편결의 순서로 잘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여기 함께 봅니다. 360쪽으로 넘어갔어요.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하는가? 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아까 논제는 긍정문, 평서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다시 또 따로 논제가 나와 있죠.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 라는 이 평서문, 긍정문으로 논제를 설정하였고요. 토론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뭐였어요? 우리는 이 교차조사가 있는 반대신문식 토론을 함께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361쪽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자, 어떤 식으로 앉아 있는지 보시면 사회자 그리고 찬성 1, 2 그리고 반대 1, 2 이렇게 얘가 지금 찬성 1이겠죠? 그쵸? 이렇게 지금 앉아서 2명 대 2명의 토론인 이 반대신문식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사회자가 먼저 토론의 시작을 알립니다. 여러분, 우리 프린트에서 사회자의 역할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사회자는 토론의 시작 단계에서는 이 토론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리고 그 다음 뭐 한다고 했었어요? 논제 그리고 참여자 이런 사람들을 소개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논제도 소개하고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도 소개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거 한다고 했어요? 크게? 어떤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진행 순서 그리고 토론할 때 지켜야 할 점. 우리 이거 프린트에 다 정리했었죠?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사회자가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토론 사회자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부터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토론의 논제를 뭐 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네요. 그렇죠? 토론의 논제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논제랑 관련해서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겠대요. 규칙을 잘 지키면서 토론해 주어라. 여러분 이런 거 뭐예요? 어떤 규칙을 지켜줘라. 지켜야 할 점을 안내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진행 순서가 나오네요. 누구부터 해라. 여러분 당연히 찬성 측 1토론자의 입론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진행 순서도 안내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지켜야 할 이러한 점도 안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쭉 나와 있네요. 논제란 토론의 주제로서 뭐뭐 해야 한다 혹은 뭐뭐이다처럼 긍정적 진술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요. 논제에 쓰인 이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여서 쟁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 누굽니까?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입론에서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가 어떤 것들을 밝혀야 할까요? 당연히 찬성 측 토론자는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그 금지를 동물 실험의 금지를 찬성하는 어떠한 뭘 펼쳐야 합니까? 당연히 주장을 펼쳐야겠고요. 그것에 대한 이유, 그리고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증거까지 밝혀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찬성 측 토론자가 주장, 이유, 근거를 순서로 어떤 입론을 설정합니다. 정리하세요. 자, 처음 부분 함께 보시면은요. 찬성 1이 입론을 시작하는데요. 이 입론을 할 때에도 어떤 도입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주장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찬성 입론의 부분 중에 도입에 해당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입이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여기 부분 보시면 현재 전 세계에서 1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인간을 위한 동물 실험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쭉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어떤 금지를 시키고 싶은 이유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요즘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토론의 주제를 삼은 이 뭐예요? 동물 실험의 어떤 배경이 되겠죠. 즉 문제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희생되고 있어요. 라고 쭉 이야기를 하며 아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논제가 어떤 쓰인 용어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명확하게 정의해서 쟁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라고 아까 여기에서 말씀드렸었죠. 여기요. 그쵸?
그래서 찬성 1의 첫 번째 통론자가 지금 이 동물 실험이라는 이 주요 용어에 대해 정확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그럼 여기 부분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주요 용어의 뭡니까?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정의하고 있는 부분임을 알 수 있겠죠. 동물 실험이란 이렇게 어떤 효능,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주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찬성 측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이 논제에 관한 찬성 측의 주장을 아주 깔끔하게 잘 드러내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금지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찬성 측이 이제 본인들의 주장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장이겠죠. 보시면은 여러분 무엇보다 동물 실험은 어떻습니까? 비윤리적이다 라는 이러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대요. 그렇죠? 그럼 이게 여러분 주장하는 첫 번째 주장이 되겠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이 주장에 대한 뭐를 밝혀야 된다고 했어요. 이유를 밝혀야 된다고 했죠. 이게 이유예요. 실험 과정에서 동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라고 이 주장 1에 대한 뭡니까 여러분 이게? 이유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먹이와 물의 공급을 제한하여 특정 사료만 먹게 하기도 하고요. 치유 과정을 관찰하기도 하고 2010년에는 또 9만 7천 마리의 동물들이 이런 마취제, 지용통제 이런 거 없이 실험을 받았다라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 여기 부분부터 어디예요?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문구셔가지고 아까 이 찬성 측이 주장했던 비윤리적이다. 그리고 이유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뭐를 밝힙니까? 바로바로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온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근거입니다. 너무 어때요? 동물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 그쵸? 이런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동물 실험은 동물들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라고 하면서 농도를 점점 높여가며 사망에 이르는 용량을 알아내는 실험을 하고요.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거나 목표를 빠지게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쭉 이야기하며 그래서 어때요? 동물 실험으로 희생되는 이러한 동물의 수가 여기 부분부터요. 여기 부분부터 여기 동물 생명을 빼앗습니다. 라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한 장 넘어가 보셔가지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어때요? 어떤 이 희생되는 동물의 수가 해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쭉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문과 보시면은요. 여기에 지금 여러분 어떤 근거들이 나타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 생명을 빼앗는 사례. 아까 여기가 첫 번째 근거였죠. 여기가 근거 2입니다. 아까는 여러 가지의 고통을 받았는데요. 고통을 받는 거에도 모자라서 어떤 실험 동물들의 이런 생명을 빼앗는, 그쵸? 사례. 이런 것들로 아까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고 목뼈를 빠지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뒤에 넘어가 보시면은 또 우리나라에서 동물 실험으로 희생되는 이 동물의 수가 해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그래프, 그쵸? 이게 세 번째 근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 실험에 실험된 이런 실험 동물의 숫자를 그래프를 활용해가지고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주장입니다.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주장으로서는 동물 실험이 비윤리적입니다. 라는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것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근거를 여러분 몇 개요?
근거 1, 근거 2, 그리고 근거 3까지 들고 있었고요. 그 다음 여러분 주장을 또 하나 펼칩니다. 그게 뭡니까? 또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라는 이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찬성 측의 두 번째 주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동물 실험에서 검증받은 약이지만 다수의 사람이 약물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부분이 여러분 그러면 방금 두 번째 주장을 한 것에 대한 뭐예요? 당연히 이유가 되겠죠. 그쵸?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여러분 그럼 이유 말했네요. 이제 뭐 말해야 돼요? 근거 이야기해야겠죠. 근거 3개 나옵니다.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 근거예요. 1950년대에 신경안전제로 인해 이 동물 실험을 통과했지만 임신부가 기형아를 낳았다라는 첫 번째 근거. 그 다음 두 번째, 미국의 위음사에서 개발했던 이런 것들이 안전하다고 판명이 되었지만 급성 신종병으로 고통을 받았다. 여기가 근거 2. 그렇죠? 그 다음, 저명한 수의학자가 쓴 탐욕과 오만의 동물 실험이라는 책에 따르면 동물 실험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거북목으로 사는 사람이 10만 6천 명에 달했다. 여기가 근거 3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의 근거를 통해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두 번째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즘에도 아직도 이런 부작용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까닭이 동물과 인간의 뭡니까? 어떤 생물학적인 구조가 다릅니다. 따랐기 때문에 이런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는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해 봅니다. 어떤 동물 실험을 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쵸? 제기예요, 기. 다시 적어드릴게요. 제기와 그에 따른 어떠한 이유와 근거, 즉 논증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정리하세요. 그래서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는 두 가지의 우선 주장을 합니다. 뭐였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두 가지 주장을 했었죠. 동물 실험은 비윤리적이며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아까 뭐 이 그래프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여기 정리하시고요. 363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 있어요. 라는 세 번째 주장이 드러나네요. 그렇죠? 찬성 측이 주장하는 세 번째 주장입니다. 굳이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인간의 세포를 배양해서 실험하는 생체박 실험도 있고요. 인체를 대상으로 최소 용량만을 투여하여 활동을 측정하는 실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실험이 어때요? 어떤 이익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새로운 비행이 발생하겠지만 막대한 구입비, 유지비를 줄일 수 있고 문제도 피할 수 있어 그 이익이 훨씬 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여러분 뭡니까? 이 대체 실험은 동물 실험보다 이 대체 실험이 더 큰 이익을 준다라는 네 번째 주장을 또 펼치네요. 그렇죠? 입론에서 총 4가지의 주장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정리하세요. 찬성 1의 네 번째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 그래서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어요? 다
대체 가능한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다라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근거로 어떤 거 아까 이야기했어요. 생체박 실험. 그쵸? 이것도 근거였고요. 주장 3의 근거가 되겠죠? 그 다음 이것도 근거가 되겠죠. 인체 내의 약물 활동을 측정하는 실험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뭐 있었습니까? 여기 피부질환 실험, 그 다음 컴퓨터 모의 실험. 이런 여러 가지의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동물 실험이 금지되어야 한다 라고 해서 인론을 마무리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어떤 이런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과 효과에 대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여러분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입론에서 총 4가지의 주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요. 그거에 맞는 각각 이유와 근거를 쭉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4가지의 주장, 이유, 근거 중에 어떤 논리적인 허점이나 반박을 할 수 있는 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서 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교차 신문 부분부터 나갈게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